본 컨텐츠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컨텐츠에 수록된 내용은 증권 투자자들을 위한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종목 추천 및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투자자를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자료의 정보 제공자 및 당사는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본 컨텐츠는 투자자의 투자를 돕기 위해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 배포, 전송, 변형, 대여될 수 없습니다.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 주식, 해외 주식, ETF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간이 투자설명서, 집합투자교양 및 상품설명서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식, 해외 주식 및 ETF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 해외 주식 및 ETF는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이 0%에서 100% 이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해외 주식 거래 시 수수료는 미국 주식 수수료 온라인 0.25%, 오프라인 0.50%이며 홍콩 주식 수수료 온라인 0.30%, 오프라인 0.50%, 중국 주식 수수료 온라인 0.30%, 오프라인 0.50% 부과됩니다. 기타 수수료 및 각 국가별 세금 등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권거래 비용, 기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투자 원금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투자 광고 시점 또는 기간 및 미래에는 이와 다를 수 있으며 과거의 운용 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9월 23일 9월 미국 주식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장우석 부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장우석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 캐나다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이학영 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위원님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내겠습니다. 네. 그쪽도 괜찮으시죠, 다들? 지금 이제 다행인 게 날씨가 시원해져 갖고 그나마 천만 다행입니다. 아, 정말 여름에 너무 더웠는데 이게 더위가 요번에 좀 길었어요. 그렇죠. 예, 여름에 예. 여름에 길기도 한 데다가 예. 다른 또 집중호우가 막 여러 군데 쏟아져 갖고 집중호. 예, 전국적으로 좀 어려운 것도 있고 또 가뭄 지역도 있었는데 이제 모든 그 좀 날씨에 관련된 안 좋은 것들은 다 없어지고 추석도 예. 곧 남았으니까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들 모두 다 편안한 시절만 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저의 가장 궁금한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네. 캐나다도 모기가 있습니까? 캐나다도 모기가 있죠. 모기가 있는데 있군요. 그 모기 물린 기억이 저는 한국에서 많이 물렸는데 캐나다는 어디 살더라도 모기가 물린 적이 별로 없죠. 예, 지금 모기가 극성이기 때문에 각각 잘 안 물리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사장이 제 얼굴을 보시고 예, 갑자기 여쭤보신 것 같아서 모기 물리셔갖고 근데 이게 잘 때 물리나 봐요, 모기에. 그렇죠. 이게 보통 이렇게 밖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잘 때 네네네, 모기에 맞습니다.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부사장님께서 위원님께 되게 오랜만에 뵌 것처럼 인사를 하시니까 제가 되게 당황했습니다. 우리 또 그게 방송 컨셉이니까요. 세미나니까 월간 세미나니까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감쪽 같습니까? 네, 감쪽 같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의 제목을 보면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이외에 숨겨진 보석을 찾는다. 예, 보석 찾는 거. 그래서 중소형주 우량주 발굴법이라고 이렇게 내용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제 물론 매그7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조금 더 다른 종목이 필요해 보이고 그냥 우리끼리 얘기할 때 지금 매그7 종목을 사라고 하면 조금 비싸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럴 맞습니다. 때 조금 다른 종목 보장을 하는 차원이고 더욱이 금리가 인하되면 조금 좋아지는 종목이 많을 거거든요.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같이 좀 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순서는요. 첫 번째 시황을 얘기하고 두 번째 아까 했지만 매그7 종목이 왜 주목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3단계 분석 말씀드리고 나머지 종목까지 말씀드리면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1시간 반 동안 하는 거기 때문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네. 미국 주식 시장의 주요 시황을 한번 먼저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황 나가는 그림이요. 보시면 나스닥 S&P500 그림인데 S&P500이 너무 뜨거워진 모습 보여주고 있다. 무려 4개월 동안에 지금 굉장히 과열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왜 과열됐습니까? 매그7 특히 하이퍼스케일러 빅테크 올라가는 모습 보이다 보니까 뜨거워졌는데 이 뜨거워진 모습 때문에 오늘 세미나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뜨거워진 모습이 있지만 위원이 뜨거워진 모습이 잠깐 동안이지만 약간의 식힐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은요. 그렇죠. 그게 오히려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역설적으로 보면 최근에 9월도 전통적으로 좋지 않았다고 많이들 얘기 들으셨던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불구하고요. 오늘 저희가 그런 강의해드린 이 세미나 하는 순간까지 상당히 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딱 그림을 보시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죠. 3, 4, 5월부터 해갖고 5월에 팔고 10월에 돌아가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있었죠, 있었죠. 그때 팔고 떠난 분들은 올해 최고의 장을 놓치신 거거든요, 지금이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올해 전체적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가 한 10몇 퍼센트 정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연초 대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보면 맥스앱냐 20% 올라와 있는데 바닥에서 보면 40%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아래서부터는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거 보면 시장에서 상당히 뜨거웠던 시장, 한여름도 또 더웠지만 네. 일상도 상당히 뜨거웠던 네. 것이 물론 마디마디 약간씩 쉬었던 적은 있습니다. AID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또 네. 여러 가지 경고의 목소리 있는데 그냥 무심하게 그냥 갖고 가고 모았던 네. 분들은 혜택을 받고 약간 겁에 질려서 뭐좀 어떤 이유로 해서 팔고 타이밍을 보셨던 분들은 한마디로 낭패를 봤던 그런 시기였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올라온 이유를 보게 되면 인공지능 관련주의 수혜 본 거, 두 번째 금리나 세 번째 경제 지표 호전도 있고 관세도 조금 해결된 게 좀 의미가 있죠, 위님. 그렇죠. 관세도 영향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2월, 3월, 4월에 예. 이제 그 당시에 몸이 4월부터 한다 뭐 어쩐다고 계속 늦춰 하다가 예. 계속 있었잖아요. 그때 상당히 에스컬레이트 됐던 게 오늘 갑자기 20%, 30%, 50%, 150%까지 가던 중국도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고요. 인도는 아직도 50%, 뭐 브라질 뭐 이렇게 막 엮여 있잖아요, 지금요. 예. 그렇지만 제일 먼저 해결된 나라가 이제 영국이었고요. 그리고 영국 일본도 됐죠. 얼마 예. 전에 이제 최종 25%에서 15% 내리거나 뭐 더 됐잖아요, 지금요. 네. 그렇지만 이제 아직까지 중간 과정이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여튼 관세 전쟁도 상당히 어려움을 이렇게 했죠. 2월부터 주가 3, 4월까지 떨어졌을 때 계기가 됐지만 관세 전쟁도 주시장을 막지는 못했죠. 그렇군요. 그럼 일단 아까 했지만 다시 얘기하면 인공지능 관련주의 수혜, 그다음에 금리나 좋은 경제지표, 세 번째 관세 해결 방안. 근데 보시면 혹시 추가적으로 또 호재가 또 있을까요? 이거 외에? 이 정도가 다죠? 일단은. 그 정도가 예. 다야라고 되겠죠. 물론 가장 기본적인 건 역시 이익의 꾸준한 증가. 맞아. 실적의 호전.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걸 빼먹었을 뻔했습니다. 실적이 좋은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자산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뭐 금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유럽 주식, 선진국 주식, 뭐 비트코인 다 올라가는 모습 보여줘갖고 올해는 모든 자산이 올라가서 와 지금 빠진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위원님 지금은. 와 심지어 캐시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줘갖고 너무 세요, 너무 세갖고 올해는 진짜 다 올라간 거 그죠? 그냥 가만히 있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현금만 갖고 계신 분은 좀 약간 속상하고 뭐라도 반농담 삼아서 뭐라도 사신 분은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보셔야 되겠죠. 1등이 금이 36% 1등이에요, 위원님. 1등이 금이에요, 금. 주식이 아니고. 금은 올해 지금 예. 1979년인가요? 그래서 거의 40년 만에 제일 많이 올라간 한 해가 되겠죠. 금이요? 예, 대단합니다. 대단하고요. 밑에 쭉 봐야지만 주식이 나오는 거니까 보시고 가장 못탔던 게 일단 국채라고 보이니까요. 채권이 별로 안 좋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든 상품이 올라온 것도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그림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이런 그림이 나올까? 쉽지 않겠죠, 형님. 기록적인 모습이겠죠, 일단 그죠? 네. 라고 좀 보시면. 이런 거는 쉽지 않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올라간 것 자체가 진짜 쉽지 않은 건데 그만큼은 상당히 특이한 경우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옆에 앉아 계시면 한국이 너무 좋았잖아요, 한국도 엄청 올랐죠. 국내 시장도 좋았죠. 3,400 3,500을 바라보. 올해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네네. 한 50% 올라갔나? 한국도 맞습니다. 올라갔기 때문에 다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나스닥 100 이야기인데 나스닥 100이 지금 제가 적은 거 9일째였지만 지금 더 추가로 올라가고 있는데 나스닥도 올해 아마 굉장히 많이 올랐죠. 나스닥 100도 위원님. 나스닥 100도 지금 오늘 이 녹화는 이 시간 현재 보면 나스닥도 올해 26번인가 사상 지옥가 갔을 겁니다, 지금요. 26번째. 물론 그 와중에 그 나스닥도 1등부터 100등까지잖아요. 예, 그렇죠. 1등부터 10등 있는 그래서 탑에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특히 이제 인공지능 관련주가 여기 있다 보니까 올라간 걸로 보이고 있는데 그 나스닥 100이 S&P 500보다 더 뛰어나다 보니까 최근에 젊으신 분들은 나스닥 100을 많이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위원님. 그렇죠. 기본적으로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뭔가 좀 성장이면서도 기술적인 성향이 좀 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그거 아닌 것도 있지만 그런 쪽에 좀 젊으신 분들은 조금 더 취향에 일단 맞는다고 보셔야 되겠죠. 제가 찾아보니까 나스닥 100 지수가요. 9월 들어서 딱 이틀만 하락했네. 이틀만. 와, 이틀만 하락하고 나머지 더 올라갔기 때문에 이 정도 상승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가 아닌가 본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몇 번 얘기했던 AIQ ETF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인공지능도 글로벌 인공지능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줘갖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이 아니 붐입니다. 붐. 붐 맞죠, 유님? 아 진짜 이거 오늘까지 올라갔는데 14일 연속이거든요, 유님. 이거 14일 연속? 예. 저희는 이제 모든 이 방송 자료는 미리 허가를 받고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약간 그 타이밍이 있는데 녹화는 이제 저희가 오늘 그 23일 날 하고 네. 오전에 하고 있지만 네. 이 자료는 그래서 일주일 전에 거 예. 업데이트 된 건데 AIQ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AI나 예를 들어서 뭐 로보틱스 그리고 그 자율 오토메이션 이런 것들 이런 거에 대한 수많은 ETF가 전 세계에 깔려 있습니다. 전 세계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그 소위 우리가 흔히해서 AUM이라고 하잖아요. AUM이요. AUM이라는 거는 운용 자산입니다. 고유 운용 자산 규모가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AIQ라는 게 있습니다. AIQ. AIQ. 예. 예, 그게 이제 14일 연속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특징이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혹시 미국만 딱 있는 건 없죠? 인공지능 관련주. 뭐 있을 겁니다. 있을 것 텐데 있을 말씀드렸다시피 겁니까? 그 AUM이 작죠. 상대적으로 작죠. 보면. 작죠.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은 그 ETF 저희가 강의 여러 번 해드렸지만 ETF는 본인에 맞는 거를 잘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 ETF는 제일 먼저 여러분 선택하실 때 국내 상장된 ETF도 마찬가지, 예. 해외 상장된 ETF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ETF의 운영 전략이라든가 그들이 표방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예. 그리고 주로 어떤 종목을 갖고 있고 어떤 지역을 대상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건 9월 16일자 자료고요. 오늘까지 오늘 나가는 방송 오늘까지 상승하고 있으니까 14일 연속 올라가는 거 말씀드립니다. 대단한 ETF고요. 제가 볼 때는 지난번 위원님 얘기했지만 인공지능 관련주의 끝이 아니고 시작인 게 아닌가 본다는 거 첫 번째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이 아침에 되겠습니다만 지금 시게이트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여줘갖고 과거에 옛날까지 올리는 요인이 되다 보니까 지금 진짜 핫한 거고요. 이제 진짜 끝이 아닌 시작이 아닌가 본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말씀드리고요. 넘어가면 일단은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기관 개인이 모두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왼쪽이 기관이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오른쪽이 개인의 모습인데 개인도 딱 보면 S&P보다 나스닥을 더 좋아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관 개인이 다 사면 수급도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형님? 그렇다고 보셔야 되겠죠. 너무 기본적으로 좋아지네. 수급도 좋아진 데다가 이들의 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아주 큰 거 제외하고 오늘 이제 주로 말씀드리겠지만 중간급 이하짜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S&P 500 뒤에 있는 흔히 얘기해서 S&P 400이 됐건 S&P 600이 됐건 저스리 2000이 됐건 이런 것들이 금리가 내려가면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는 가능성이 커져 있던 과거의 경험들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S&P업이 여전히 매출 이익 좋죠. 좋고 내년까지 하더라도 좋은데 문제는 그 변화의 폭은 러셀 2000을 따라갈 수 없거든요. 러셀 2000은 여러분 기억 못하셔서 그렇죠. 작년에도 이익이 감소했습니다. 그랬죠. 예. 올해도 이익이 한 자릿수 조금 초반 정도에서 뭐 5, 6% 이익이 증가하는데 내년에는요 40%가 늘어납니다. 러셀 2000의 이익 증가가. 그만큼 그 소위 뭐라 그러죠? 그 모멘텀이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증가의 모멘텀이. 그 모든 어떤 그 지수 대비 가장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도 여러분들 좀 시장을 좀 다양성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보시고 아까 봤듯이 기관 개인이 매수하는 거니까 수급 상당히 좋은 거니까 역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했던 EPS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와 이러면은 아까 얘기했죠. 경제 좋고 실적이 좋으면 끝난 걸로 보이고 295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다음 내년에 300 넘어가죠. EPS는? 내년에는 말까지 해서 평균이 300이 나오죠. 300 나오죠. 야 이러면은 저도 좀 최근에 강세를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지만 다시 얘기해도 장이 좀 내려갈 만한 이유는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혹시 만약에 경제가 안 좋거나 하면 좋은데 경제 좋고 실적 좋으면 그냥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끝난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딱 이런 얘기를 다들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 너무 많이 올랐네. 그 얘기를 하면서 많이 올랐다고 하면서 맞아요. 이제 좀 쉬었다 사야 이런 얘기하면 대화가 잘 안 이루어집니다. 미국 주식은. 제가 봐도 그 5월에 떠나고 10월에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은 주식을 못 산대요. 무서워서. 못 사죠. 못 사죠.
그러니까 쉽게 예.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쉽게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리면 안 되잖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예, 이게 예. 이제 그 한국 주식 하셨를 좀 집중적으로 하셨던 분과 예, 예, 예. 그렇지 않았던 분들의 미국 주식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죠. 아, 왜냐하면 한국 주식 하실 때 보면은요, 예, 여러분들 한번 제 말씀은 어느 정도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예, 예. 여러분들이 무슨 증권회사에 가서, 예전엔 음. 증권회사 직접 가서 오프라인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방송도 많이들 TV나 이런 데를 하잖아요. 그럼 예를 예, 들어 제가 A라는 주식을 어떤 그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나 누가 나와서 얘기한단 말이죠. 예. A라는 주식을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 음. 진행하는 사람이나 그 세미나를 주재하는 사람이 목표 주가는 얼마를 보냐고 딱 나옵니다. 목표 주가. 그렇죠. 항상 들으실 겁니다. 예, 예. 제 말씀을 공감하실 분은 나중에 댓글로 하다면 이양영 위원이 말 그런 거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손절 가격은 얼마예요? 항상 물어봅니다. 그게 그렇죠. 예. 그냥 루틴 같이 나오겠습니다. 순서가. 아마 주인님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예, 그렇죠. 목표 주가 얼마, 손절가 얼마. 그렇죠. 그게 손절가. 없으면 예. 이게 그런 얘기를 안 하면 애널리스트의 자격이 없는 것 같이 얘기합니다. 근데 미국은 저희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저희가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는 미국의 주식 투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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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그런 거를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미국 주식에서도 미국 애널리스트나 미국 주식 방송하는 그 CNBC나 야파이나 사람들이 항상 목표 주가 얘기하고 손절 가격 얘기했으면 저희도 했겠죠. 네, 그렇죠. 예. 그렇지 않다는 것은 미국 주식은 결국은 어려서부터 꾸준하게 저축해서 모아가는 그런 그림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유명한 분들이 주식시장에 계속 머물러라는 얘기하고 주식은 끼가 아니라 계속 투자는 저축 삼아서 모아가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가 평범한 얘기 같지만 진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모든 것의 출발은 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만약에 그걸 들으신 분들은 그냥 빼지 않고 쭉 이어가면 좋은데 최근에 사업개미에 대한 매매 동향을 좀 보게 되면 약간 놓치다 보니까는 급한 마음에 레버리지 투자하는 것도 그런 개념에서 하는 게 아닌가. 좀 급하니까 마음에. 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미국 주식 한번 사시면 끝까지 간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연평균 한 10% 올라가는 게 미국 주식이 맞죠?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140년의 역사를 보면 연평균 10% 계산하면 대충 맞죠. 다만 최근 한 2010년 이후부터 보면 연평균 14%, 15%씩 올라왔기 때문에 심하다 할 정도로 많이 올라왔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그림은 올해도 이미 그 정도 올라왔잖아요. 지금. 네네. 올해는 이미 올라왔죠. 그러니까요. 추가는 그냥 보너스 개념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예. 그렇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다음 그림이 오늘 주제하고 같이 있는 그림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이 올라오는 거에 일조한 게 매그세븐인데 매그세븐 하나만 그 리익 준비 올라오는 모습 보여줘갖고 약간의 이쪽은 너무 몰려 있는 거 딱 보여주는 그림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다. 이 그림이 아주 중요한 그림이 되겠는데요. 매그세븐이죠.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매그니피셔트 세븐 주식이 최근에도 이익 전망이 상향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S&P 전체도 올라긴 올랐는데 전체가 한 1.3% 정도 올라왔고요. 1.3%. 요번에 매그세븐은 한 6% 이상이 상향됐거든요. 최근 6월 이후에요. 그것은 그만큼 주식은 뻔하잖아요. 주식은 그 매그세븐을 떠나서 S&P를 떠나서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뭘 하더라도 계속해서 수요가 더 늘어난 쪽 가서 뭔가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수요가 계속 줄어드는 거에서 비즈니스 할 분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뭐가 됐건 간에.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왜 이렇게 주시장이 올라가고 있는지 매그세븐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아실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면 나머지 493개 종목도 같이 올라온 개념으로 오늘 세미나하는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더불어서 수익이익률마저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수익이익률 현재 11.3%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EPS 좋아지고 수익이익률 좋아지면 실적도 그냥 끝난 거잖아요, 유니 그죠? 이게 이제 수익률이 올라가고 마진율이 높아지는 거가 상당히 아이러니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우리나라 이게 좋아지겠지만 우리나라 매번 주식 경제 보면 뭐 매출 대비 이익률이 얼마 안 돼.
남는 게 없어. 뭐 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미국은 네. 이익률이 또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아주 특이한 상황입니다. 물론 많이 떨어질 수도 있죠. 예, 크게 리세션이 오거나 팬데믹이 오면 떨어지겠지만 장기 추세를 보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올라가는 것은 AI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AI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예. 애가 수많은 업무 효율이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저희도 그 지난번에 저희끼리 방송할 때도 얘기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키움 증권에서 할 때 계속 말씀드렸지만 업무에서도 키움 증권 직원분들도 챗GPT 많이 쓰다고 우리 얘기 들으셨잖아요. 예, 쓰시겠죠. 예. 예, 그러니까 업무를 보시는 분들 아니면 개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수많은 업무를 지금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을 유료 버전, 무료 버전 다양한 걸 쓰고 있거든요, 지금요. 네, 예. 그래서 업무율이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업무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뭐라도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 네. 제가 기억하는 거는 우리 위원님이 그렇게 아주 날카로운 분석하시는 분인데 그 업무 효율성 높였던 메타 놓치신 게 뼈가 아프신 그런 아픔이잖아요, 위원님. 뭐 메타를 놓치면 뼈로 아프지는 않죠. 왜냐면 그러려니 하는 거죠. 어떻게 주식을 다 맞추고 삽니까? 다 못 맞추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효율성 높아진 거에 가장 중요한 게 AI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0년대 평균 5.6%, 2000년대 6.3%, 2010년대 8.8%, 2020년대 10.3% 넘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아까도 했지만 이러면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그냥 파실 필요 없습니다. 네네. 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자, 넘어가고요. 9월 금리 결정만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은데 9월 나왔던 금리 결정은 원래 예상대로 0.25% 금리 내렸고요. 그 다음에 올해 두 번 더 하는 거죠, 의원님? 두 번 더. 그렇죠. 두 번 하고, 더가 지금 점도 표정에 나와 있죠. 예, 금리 올라가고 있는 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의심이 있지만 이것도 무시하면 되는 거죠, 일단은.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노이즈라고 보셔야 되겠죠. 예, 노이즈고요. 위험 관리 차원이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현재적 금리 인하니까 이거 좋은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스티브 미란 한 분만 지금 금리나 0.2와 0.5% 일단 얘기한 거 이게 유일한 위헌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보시면 되고 혹시 이거 외에 금리 결정 더 보실 거 없죠? 이렇게 다죠, 위원님? 네, 단적으로 내년에도 한 두 번, 세 번 정도 했을까라는 내년에? 예상이 커져 있죠. 그래서 물론 그 점도표 상에서는 이렇게 안 찍히지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수준을 보면 페드워치 툴에서 이런 거 보면 내년에 연말까지 보면 3% 수준까지 가는 걸로 얘기하고 3%에서 4% 이하 3% 초반까지 가고 있죠. 점도표는 내년에 한 번, 내후년에 한 번인데 세 번까지 늘어났다? 네, 점도표랑 상관없이 예. 사람들이 생각하는 페드워치 툴에서 얘기하는 거는 3% 초반까지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가 높음을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 얘기했던 점도표 잠깐 보게 되면 그냥 이겁니다. 이건데 메뉴에 찍으신 분은 리사쿡으로 추정이 되고요. 맨 밑에 있는 분, 맨 밑에 회색 분은 일단 요 분이 그 미란인데 나머지 분들이 중간에 있으니까 보시면 좋고 옆에 있는 전망치를 보게 되면 GDP가 1.4에서 1.6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인하한 게 조금 약간의 걸리는데 이것도 그냥 뭐 경기 좋게 보는 건 나쁘지 않지만 경기가 좋은데 인하한 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의원님? 보시기에도? 그렇죠. 그런 건 있죠. 그렇지만 이번에 얘기했다시피 예방적 차원에서 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요. 예방적 차원, 보험적 성격이 있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 사실 또 이번에는 고용이 좀 망가져갖고 고용 때문에 한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일단 실업률은 4.5%로 부합했고요. PC도 역시 3.0%, 그 다음에 코어 PC가 3.1%로 똑같음을 보여주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했지만 올해 두 번 더 하는 걸 동의하고 있고 내년에 세 번까지는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봐야 될 것 같고 혹시 내후년은 몇 번입니까, 위원님? 내후년 전도표상, CME상 별로 안 나왔은 것 같은데. 안 나왔습니까? 내년에 세 번에 대한 또 가능성이 커져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두 번째 주제는요. 왜 매그세븐 이 종목에 주목해야 되는지라는 건데 첫 번째 이유는 너무 쏠려 있다. 시장이 너무 쏠려 있는 건데 지금 매그세븐 종목이 4.1%로 차지하는 비 35%니까 너무 쏠려 있는 거 맞죠, 위원님? 그렇죠. 왜냐하면 시장이 물론 맞는데 내년과 그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까지 보면 여전히 매그세븐이 나머지 493개 주식보다 이익 증가율이 높게 나오는 건 분명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초격차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격차가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더 상대적 이익 증가폭이 크다는 거. 아주 상식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러셀 2000이죠. 맥세븐 S&P 바뀌었지만 러셀 2000이 내년도 이익 증가율이 40%예요. 네, 예. 그걸로 설명이 다 끝난다는 거죠. 저는 그런 그쪽에서 뭔가 어떤 부의 창출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고 해서 그 전체적인 것을 그 러셀 2000 주식만 50% 70% 갖고 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 상대적으로 그런 독과점적인 그런 압도적인 상승은 갈수록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말씀이죠. 예. 저는 이거는 솔직히 좀 제가 좀 반대하는 건데 그 쏠려 있는 거 맞는데 그럼 매그세븐이 쏠려 있지 않고 다 풀어지면 장이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장이 못 가는 건데 우리가 뭐 매그세븐 몰려 있는 걸 굳이 우려할 필요가 있을까 싶고 어디 가든지 잘 나가는 종목은 있는 거 아닙니까? 잘 나가는 사람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네. 우리 세 명도 모이면 누군가는 정규 1등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쏠려 있는 건 별로 나쁜 게 아니지만 너무 과도한 거에 따른 어떤 우려니까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쏠려 있는 종목들이 너무 과도한 밸류에이션 받고 있다는 건데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S&P 500 같이 비교한 건데요. S&P 500 까만색입니다. 위에 파란색이 매그세븐인데 비교하게 되면 밑에 있는 거죠. 밑에 있는 표가 지금 보시면 프리미엄 없이 쭉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S&P 500 대비 매그세븐의 PR이 높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 비교하면 높지 않은 거니까 이것도 과도한 게 아닌 것 같고 다만 딱 되면 무서워 보이지만 합치면 별로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과도한 우려가 아닌가 싶은 거 말씀을 드리고 위원이 아시겠지만 매그세븐이 올라온 거가 좀 높아 보이지만 그 닷컴 버블 때 비교하면 비싼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매그세븐이 화면에 보이시는 가격이 한 30배에서 35배 정도 사이에 나오거든요. 예. 근데 보면 1900년대 이후에 보면 이렇게 그 버블이라고 성정했던 거 최대 10번의 버블을 경험해 보면 PR이 55배 정도 막 나오거든요. 그렇죠. 55배. 네, 이런 거 보면 지금의 그 당시의 버블만큼 닷컴 버블이 아닌 그 전거도 많이 있잖아요. 꼭 그렇게까지 뭐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좀 보셔도 되겠죠. 그 다만 예. 말씀드렸다시피 매그세븐 바깥에 있는 종목, 특히 러셀 2000에 다른 것들이 상대적으로 이익 증가율이 높게 나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원님이 닷컴 버블을 보신 분으로서 제가 이제 안동호 이사의 말을 전해드리면 과거에 닷컴 버블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공지능은 아무나 못 들어온다는 거, 돈이 있어야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이렇게 달라진 걸 얘기한다는 건데 그것도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위원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인터넷 아무나 다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인공지능 아니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예전에 닷컴 뭐 누구나 다 닷컴 회사 만들면 되는데 인공지능 워낙 그 레벨에 다른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소위 말이 하이퍼스케일러 영어도 어렵지만 저는 그냥 큰형님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아, 큰형님들? 예,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GPU 하나 사기도 어렵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큰 형님들이 지금 돈을 쓰는 세상이고 그런 쪽으로 돈을 쏠려 있다 보니까 그런 거죠. 갈수록 모든 산업이 그 참여자는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 건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참여자가 늘어났던 것이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전기차. 전기차 제가 반농사분 사업 말씀드렸잖아요. 4, 5년 전부터. 4, 5년 전부터 미국 주식에 미치다도 맘먹으면 전기차 만들 수 있다고. 저한테 말씀했었죠. 예. 네, 그게 그래서 그 중국에서 그 수백 개의 전기차 회사가 있고 하루에도 몇십 개씩 살아있는 그 얘기거든요, 지금. 예, 그렇죠. 예. 그게 예외적이었던 상황이고 지나고 나면 모든 산업은 계속 참여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죠. 근데 특히 이 인공지능이라는 거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네. 함부로. 네. 제가 봐도 인공지능은 경기가 좋든 나쁘든 가는 업종이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단점이 안 보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에도 또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가볍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표도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마다 올라가는 업종이 다른데 혹시 이거를 딱 보신 분들이 이 업종이 올라갔구나라고 보는 업종이 별로 안 보일 겁니다. 색깔이 바뀌어 있으니까. 근데 위원님 우리가 보통 이제 분산 얘기할 때 보여주는 표인데 이 업종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이 엇갈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업종이.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가 뭐냐면 압도적으로 독점적으로 수년을 그냥 혼자 그 리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관념적으로 보면 뭔가 예를 들어서 IT 쪽이 더 많이 나가는 것 그런 느낌은 갖출 수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항상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그리고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 돼야 되잖아요. 아,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아, 보니까는 뭐 그 못 나갔던 소재 업종도 있고 못 나간 컨슈머 디펜시브 있기 때문에 이게 올해는 뭐가 올라올지 모른다는 게 이렇게 보게 되면 분산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고, 근데 단점이 분산하면 위원님, 분산하면은 약간의 수익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몰리는 것보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가 맞죠. 왜냐하면 잘 올라가는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잘 오르는 주식만 적극적으로 샀다 팔았다 했고 집중 투자를 계속 선거하면 세상에 역설적으로 세상에 돈을 탁 끌어모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저도 알고 우리 부장님도 알고 우리 주임도 알고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현실은 나한테 운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늘상 기본적으로 저는 분산 투자가 생명줄이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 얘기할 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얘기 말씀하시는 분들은 너무 좋은 것만 보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 장이 내려올 수도 있죠. 하락할 수도 있죠. 근데 그때가 되면 이거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표를 보시게 되면 그 중간에 있는 하얀색 S&P 500이기 때문에 중간 정도만 하자. 이게 딱 좋은 욕심내지 않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역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AI 수혜주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인투이티브 서지컬도 다빈치 로봇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것도 인공지능이 포함돼 갖고 조금 더 인공지능 쪽으로 간답니다, 위원님. 이것도 그렇죠. 네. 이것도 있고 길러 사이언스도 있고 페이팔도 있는데 지난번 얘기했던 캐터필러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제 모든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다 품고 있는 거죠, 지금은. 그렇죠. 이러면 우리 인공지능이 끝까지 가게 되면 모든 기업이 다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모든 기업들이 안쪽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모든 기업들이 결국 AI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그 효율성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사람의 수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사람 수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남은 사람들은 뭐 하냐? 행복하게 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다들 그렇게들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게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어찌됐건 AI나 로봇들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위험한 일들을 덜 할 수 있고 뭔가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 그러면 쓰겠죠. 그러다 보니 AI를 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말이 나온 김에 지난번 나왔던 기업 중에서 팩트셋은 완전히 이제 인공지능이 멀어지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은 또 뼈 아프지만 좀 버려야 될 것 같은 기업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좀 근데 그런 것들도 언젠가는 뭔가 또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들 나름대로 찾아낼 거라고 보고 있죠. 예전에 혹시 그 기억하세요? 체그라고 하는 온라인 기업, 교육 기업인데 그것도 인공지능 때문에 한번 폭망했다가 올라온 기업인데 이제 과거에는 좀 그랬지만 지금 살아났지만 하여간 뭐 좀 더 발전하면 갈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승자 패드 주식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있는 건 참고로 적은 거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어떻게 도입된지 모르겠지만 일단 로봇에 포함된 거니까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위원 이런 거 외에도 또 추가적으로 기업이 있을까요? 인공지능이 들어온 기업들? 기업들이 저는 예를 들어서 옷을 만드는 기업들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모든 기업들이 해당이 되겠죠. 결국은 예를 들어서 저희 미주미만 하더라도 언제가 저도 필요 없고 다 인공지능으로 다 돌아갈 수도 있죠. 저희 업무의 한 절반이 인공지능 챗GPT로 다 작업을 해요, 위원님. 지금 이미.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마저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인공지능 앉혀놓고 사람이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슬픈 얘기지만 사람이 없어도 되죠. 되죠.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보면 그 그림 보면 이미지 보면 그 페이크 이미지라고 해서 굉장히 가짜가 많더라고요. 쉽게 심해갖고 조만간 이제 우리 이학년 위원 장수석을 대변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 그냥 앉아 있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앉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올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업종이 금융업종도 인공지능이 도입되고 있는 업종이잖아요. 금융업종도. 그렇죠. 야,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알기에 인공지능이 도입되지 않는 게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실적이 올라오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서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량주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3단계 분석본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산업 트렌드 이해하자. 산업 트렌드 있어야 되는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렌드 이해하면서 약간의 틈 시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분석해야 될 거고요. 혹시 아시겠지만 큰 숲을 못 보면 투자가 좀 실패하거든요. 첫 번째 축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당 실적인데 실적은 제가 볼 때 위원님 오늘 얘기하는 종목들은 이렇게 중소형주 실적이 별로 안 나오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기업들은 좋아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좋아지면?
그렇죠. 좋아진다는 네. 그런 전제가 있어야 라고 좀 되겠죠. 보시면 되고 3단계가 되게 중요한데요. 경영지 연락 역량이라고 하고 있는 건데 경영 역량이라고 하면 사실 아쉽지만 어떤 대표이사의 어떤 그런 부분인데 해자가 있다고 보시는 건데 혹시 3단계도 약간 부족해 보이는데 이런 중소형주가 경제 해자가 있는 기업이 있을까요? 위원님? 근데 만약에 네, 네. 1단계, 2단계를 3단계를 했다 그러면 이미 소형주가 아니라 대형주가 됐겠죠. 아, 역설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있네. 제가 얘기했던 해자는 뭐냐면 정부의 지원을 얘기한 건데 조그만 기업이 이제 정부의 지원이 있으면 그것도 해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네. 있죠. 예. 그래서 3단계 분석법은 첫 번째 단계는 산업 트렌드 이해하는 거요. 두 번째는 재무제표 보는 거. 세 번째가 역시 아까 해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뽑으면 아마 좋은 종목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종목 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러셀 2000 지수를 보자는 거 말씀드리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세한 내용인데요. 산업 트렌드 니치 시장 파악하는 건데 잠재력이 있는가 보는 건데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겠죠. 두 번째가 매그7 대기업 외에 틈새 공략이 가능한 건데 요게 조그만 기업들은 틈새 공략이 충분히 가능한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게 돼야지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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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규모가 작은 기업이 매그7이 하는 것들을 똑같이 나도 가겠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네, 그런 그렇고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세 번째 규제인데 조그만 기업들이 규제가 좀 그나마 그러니까 좀 느슨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런 기업들이? 그럴 수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요 세 가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아까 봤지만 성장 잠재력만 있다고는 좋아 보이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단 틈새샷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규제는 웬만한 기업들이 조그만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분석 방법 재무제표 펀더멘탈 분석인데 요거는 자신 없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금씩 좋아지면 좋은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 다 적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적자가 줄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큰 것은 이제 중소형주에서 나중에 올라갈 때 보면 그래도 보셔야 될 것이 예를 들어서 적자 규모가 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지 아니면 적자가 아니더라도 순현금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 다양해서 뭔가 좋아지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 것들이 한두 개라도 있으면 여기서 분석할 때 선택해야 했던 기준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매출액, 영업이익률, 부채비, 현금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투자액까지 보시면 좋은데 거기까지는 갈 필요 없고 일단 보시고 약간 좋아지면 적자가 줄거나 하면 좋아지면 일단 포트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봤고요. 3단계 분석법 해자인데 해자는 솔직히 자신 없는 게 이게 큰 기업이 갖고 있다 보니까 조그만 기업들 해자가 있을까 싶은데 제가 얘기한 해자는 정부의 지원이니까 혹시 정부의 지원이 있으면 해자만큼의 효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거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군사 무기의 입장에서 보면 드론 같은 경우를 많이 쓰겠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뭐 요즘 보면 보트 같은 경우에도 전투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해상에 쓰는 것들 이런 것도 마찬가지, 비행기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전기라든가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정부의 지원이 있으면 상당히 좋잖아요. 지금요. 어떤 그렇죠, 정책적 그렇죠. 어떤 방향성이 나오거나 이럴 때 이런 것들이면 상당히 좋겠죠. 그리고 SMR 같은 것도 대표적인 것들 아니겠습니까? 결국은요. 그래서 일단은 보게 되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있잖아요. 그분 장남이잖아요. 트럼프 장남인데 그분도 이미 드론 업계에 고문으로 채용이 돼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해자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원전에 대한 그 개념이 별로 없었는데 원전 관련주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만약에 정부의 지원이 있으면 성장 동력까지 보였다고 보는 거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정부에서 지원이 하면 정책 자금 같은 거 저렴한 것들 좀 들어갈 수 있겠고요. 세제 혜택 같은 게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위원님이 보시기에 원전 관련주, 드론 관련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코인 관련주가 정부의 지원이 있고 정부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런 관련 기업들은 위원님은 안 보시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일단 빼지 않습니까? 저는 왜냐하면 솔직히 나이가 있기 때문에 언제 은퇴할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거를 해갖고 저는 무리할 마음이 별로 없죠. 성격 자체가. 그렇지만 젊은 분들은 상당히 이제 약간 챌린징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주식이 모든 사람한테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위원님 보시기에 코인 관련주 같은 비트마인까지 같은 걸 공부해서
젊으신 분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MZ 세대는.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제가 앞으로 사는 네. 경제 생활을 하는 그런 남은 시기가 몇 년 될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활동이 코인으로 바뀌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앞으로 지금 아주 젊은 20대, 30대 입장에서 보면 한참 생활할 때 보면 세상의 모든 화폐가 코인에 바뀔 줄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고 그에 대한 포텐에 대한 신뢰가 더 강하겠죠. 제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네. 코인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한테 어떤 코인 됐건 간에 뭐 좋은 걸 나쁜 걸 다 떠나서 사기성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스테이블 코인 됐건 뭔가 있을 거 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그렇죠. 갑자기 금을 하라 그러면 금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전 아니라고 네.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대 분들한테 저는 이제 방송에나 할 때 보면 대부분 이제 나이층은 대충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뭐 20대 만나갖고 군대 간 사람한테 야, 너 금 사야 돼 이런 얘기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해도 소용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관점에서 각자에 맞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젊으신 분들은 뭔가 코인 관련주, 원전 관련주 이런 게 공부가 필요해 보이고 공부하신 분이 살 수 있거든요. 네.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그 종목을 살 때 중요한 검증 방법이 있었죠. 종목을 이해한다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의원님? 그 3단계는 뭐 영원한 3단계. 그 아주 진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는 그 기업 아니면 그 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이해. 예. 이해는 언더스탠딩이거든요. 이해하는 거죠. 이해. 예. 어떤 기업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해라는 거를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를 한다는 것 자체는 똑같은 표현을 보면 내가 2, 3분이라도 누구한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해 정도입니다. 그냥 한국말이니까 다 알아는 듣잖아요. 네. 알아듣는 것과 자기가 아는 것과는 다르거든요. 한국말은 다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설명을 못하는 건 이해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 이해. 이해. 역설적으로 저한테 앞서 말씀한 걸 예로 들면 드마인 하는 일 저는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잘 이해하신 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제가 못할 뿐이죠. 하지만 첫 번째가 이해고요. 두 번째는 이해한다는 거는 아주 기본 단위고 두 번째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네, 이해를 한 다음에 그 기업이 하는 일이 진짜 좋은 일이고 진짜 돈을 벌 것 같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하는 일이 정말 앞으로 테슬라 하는 일이 대충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예. 테슬라가 하는 로보택시나 옵티머스가 정말 될 것 같은 확신이 갖는 거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갈립니다. 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보고 언론에서 한 걸 봤는데 지금 당장이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로보택시를 서울에서 타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게 확신이 없는 단계입니다. 확신이. 아. 그런 분들은 지금 테슬라를 사는 순간 주가 올라가면 좋지만 떨어지면 욕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그게 확신의 단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유의하실 것은 확신은 자신이 확신을 할 때 그 기업이나 그 산업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잘못된 것이 사람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확신. 네, 그건 진짜 최악입니다. 그걸 말해주는 사람이 이학년이 됐건, 장우석이 됐건, 아니면 TV에 나온 유명한 사람이 됐건, 뭐 외국에 나온 유명한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본인이 생각할 때 진짜 확신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게 2단계가 되겠고요. 세 번째 단계 진짜 중요한 단계죠. 이해하고 확신은 있더라도 시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시간. 시간. 주식이라는 건 타이밍이 필요해요. 타이밍이 아니라 타이밍을 맞추는 게 아니라 시간이 있어야 돼. 시간. 어떻게 됐건 간에 주가 떨어질 수 있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랫동안 갖고 있는 시간, 이해, 확신, 그 다음에 시간 있다 그러면 주식으로 미국 주식으로 돈을 잃기가 쉽지 않죠. 산업 트렌드 첫 번째, 두 번째는 재무제표, 세 번째 해자까지 봐도 똑같은 맥을 같이 하는 거, 위원님 말씀한 똑같은 맥을 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위원님이 예전에 얘기했던 그 4번 기업, 만약에 네네. 우리가 얘기하는 기업 4번 기업이면 4번 기업인데 정부의 지원이 있는 기업이면 그나마 4번으로 치부하지 않고 좀 더 올라올 수 있다고 좀 볼 수 있죠. 4번 기업도. 그렇죠. 조금씩 올라올 수 있겠죠. 조금씩 올라올 수 그런 있겠죠. 거. 그런 것만 기억하시고 종목을 보시면 좋은데 위원님 얘기했듯이 최소 3단계를 거치고 본인이 공부한 다음에 투자가 필요한 거지 그냥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왜 얘기하는 거냐면 최근에 어떤 서학계의 분들의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뭔가 좀 차트 분석 내지는 네. 그냥 어떤 기분 한 것처럼 보여갖고 주의를 준 거니까 공부하시 투자라고 다시 한번 조언드립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종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예. 한번 첫 살펴봐 번째 주시죠. 종목은 크레도 테크놀로지인데 이거는요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5G 클라우드 컴퓨팅에 사용되는 고속 데이터 통결 연결 칩을 만드는 기업인데 요게 칩이 중요한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딱 그림이 딱 보이신 것처럼 뭔가 연결하는 칩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예, 그런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피 넘겨보게 되면 이 기업에다 똑같이 060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매출과 EPS의 모습인데 와, 위원님 이게 러스 2000 종목도 이게 그림이 나옵니다. 이게 전망치가 실적 전망치가. 다 나오죠. 이게 다 나온 겁니까 이게? 와. 아니, 안 나오는 기업도 있지만, 예, 있지만. 평가를 안 하는 기업도 있지만, 예. 평가 있고 보면 이게 팩트세트 자료를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기 예. 나오는 물론 저희가 영문 0606 화면을 보여드리지만 예. 킴증권 직원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분명하셔야 예, 돼요. 그렇죠. 킴증권이 돈을 내갖고 미국의 팩트셋 자료를 갖고 와서 그걸 그대로 여기다 붙인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자료는 미국의 애널리스트도 같이 보는 거고 여러분들 보는 거고 같이 보는 거죠. 그렇군요.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 일단 실적은 좋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믿어야죠. 예, 혹시 일부 국내에 투자하신 분 중에서 이런 걸 어떻게 믿냐. 네네. 기관만을 못 믿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건 아예 투자를 안 하는 거죠. 뭐 다른 방법이 없죠, 위원님. 그거는 미국 예. 주식의 기본이 잘 안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국내에 있는 주식을 주식 얘기할 때 어떤 리포터가 잘 나오면 판다는 거예요. 그대로 거기다 대고. 근데 그건 국내 얘기지 미국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위원님. 잘 안 맞죠. 예, 안 맞죠. 왜냐하면 예. 미국은 말씀드렸다시피 꾸준히 갖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예. 왜 사냐 그러면 일이 좋아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요. 거기다가 그거에 대한 컨센서스에 대한 추세 이런 걸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죠. 거기다 국내는 제가 지난 봤지만은 매도 의견이 0. 몇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눈치 예. 보고 있고. 근데 미국은 뭐 충분히 중립 매도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매주 통계 나오는데 예. 제가 최근에는 한 달 동안 안 봤는데 얼추 보면 100개의 기업이 있으면 매수 의견이 보통 60%가 좀 안 되는데 55에서 60만 넘어가면 엄청 높다 그럽니다. 지금 미국에서. 예, 그렇죠. 그리고 보통 중립 의견이 30에서 35 정도 나오고요. 매도가 6에서 8, 많을 때 10% 이상 나오죠. 라고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이 기업은 일단 아겠지만 뭔가 연결을 도와주는 기업이니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모든 기업들이 이런 자체 칩에 집중할 때 이쪽은 연결하는 틈새 시장을 노리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3단계의 방법을 봐도 충분히 좋은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이 기업이 러셀 중에 상당히 시총이 큰 기업이니까요. 그나마 거기서는 큰 종목이라고 분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봤고요. 두 번째 에코스타인데, 에코스타는 위원님 저기 지난번에 한번 그 스페이스 네네. X의 주파수 판기업인데 혹시 기억하세요? 저는 잘 기억 못하네요. 예, 판기업인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주파수 많이 팔아갖고 다른 산업 좀 전환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딱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좀 위성 같은 걸 이용하는 네. 그림이 보이시죠? 딱 이런 기업이라고 머리 보시면, 위에 예. 똑똑똑 이렇게 예. 나오는 거 보니까. 이런 기업인데, 사실 이제 이거 얘기하기 전에 미국에 있는 통신 업계가 최근에 주가 좀 올라왔죠, 위원님. 최근에 좋았죠. 최근에 올해 들어서 꽤 좋았죠. 그래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계속 쭉 올라왔죠. 원래 AT&T 같은 거 못 갔잖아요. AT&T도 한골 탈퇴했죠. AT&T. 근데 지금은 네. 아니니까 같이 보시면 좋은데,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주파수 팔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가게 되면 아까 말했던 DC 네트워크스 같이 합병한 기업인데, 혹시 예전에 DC 네트워크스 아시죠? 접시 같은 거. 네, 그래 알죠. 위성 칩이 알죠. 합병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파수 때문에 많이 팔고 있으니까 신규 사업도 가능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위성 TV, 위성 인터넷까지 하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사업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있는 표를 보게 되면 일단은 매출은 좀 저조하지만 EPS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면서 좀 어렵지만, 일단은 만약에 주파수 팔아고 돈을 마련해서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올라온 흐름이 스페이스 X 주파수 판 것 때문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건 조금 보는 사업이 아니고 뭔가 돈을 마련하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스타를 봤는데 약간의 실적이 미진한 모습 보이는 것도 일단은 그냥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위원님 이게 06 화면에서 좀 약간 떨어지는 모습 보이는 거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면 될까요? 이런 기업들은? 뭐 이것도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한두 해는 이제 이런 합병 과정 이런 것들에서 변할 수 있으니까요. 네. 장기적인 추세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제가 보고 있는 통신 관련주들이 이제는 어떤 경쟁도 있지만
5G까지 가는 그런 모습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달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아마 원이 나올 때마다 올라가는 모습이 다 바뀔 거기 때문에 그때 업데이트하는 그림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에코스타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 기업은 블룸에너지인데 와 블룸에너지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기업인데 이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위원님 저희가 그 미주미 자체 운영했던 기업 중에서 가장 수익 좋은 기업인데 혹시 이 기업 아십니까? 블룸에너지? 저희가 지난번에 예, 예, 예. 그 팀 역시 키움증권에서 후원해 주시는 월간 미주미 있지 않습니까? 예. 월간 미주미에서도 블룸에너지 나눠서 썼잖아요. 했습니다. 예. 했는데 그리고 이 블룸에너지는 저희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마다 안동 이사와 함께하는 딱 한 정보 시간에 때 나왔던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죠. 예. 요즘 가장 핫한 주식 중에 하나 아닙니까? 맞죠. 맞는데 혹시 위원님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라는 단어를 좀 이해되시나요, 혹시 위원님? 이게 대표적인 거죠. 한글은 한글인데 알았는데 설명을 잘 못한다는 거죠. 제가 읽어드리면 이 기술은 석탄이나 석유처럼 연료를 태워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천연가스, 수소 같은 연료를 화학 반응을 통해서 연료 전지를 얻는 건데 이거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위원님. 이런 것들은. 요럴 때는 아까 했지만 060 화면이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시적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그렇죠. 깜짝 놀랄 정도요. 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혹시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실적 보고 들어가는 것도 좀 무리가 없겠죠. 그렇죠. 이게 뭐 자산의 100%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좀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관심 있고 정말 어느 정도 되면 이런 거 한번 해보실 수 있는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0606 화면 등을 통해서 실적의 전반적인 추이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의 의견 같은 거를 최근 자료들 한번 구해서 보시는 게 어렵지 않단 말이죠. 예, 그렇죠. 지금 미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죠. 지금 미국의 전력 부족 때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면 전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런 기업도 붙여갖고 전력을 사용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조그만 기업들이 일단 전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이 있다 보니까 많이 팔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가장 핫한 종목 중 하나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한 달 만에 거의 2배 반이 올라와서 주가 올라왔습니다, 위원님. 이게 특히 최근에 보면 이제 데이터 센터도 얘기 많이 나오고 전력망 이런 거 나오고 그 메타 같은 경우도 직접 전력 쪽에 뭐 계속 투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 가끔 이제 그 밤에 미주미 라이브 시간에도 보여드렸겠지만 미국의 전기값 자체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전기값이 많이 올라간 이유는 그만큼 전력 수급이 잘 안 맞아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지금요. 수급 안 맞죠. 그러니까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을 좀 다양성 있게 넓힐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아시겠지만 지역마다 전력이 다 있는데 전력이 또 안 되는 데 많다 보니까 미국의 그 센터 지을 때 상당히 지역적인 고려를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워낙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로 보면 환경 영향 평가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인허가 오래 걸리니까 약간 SMR 관련해서 약간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되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얘기한 거가 국유지라든가 군인들이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군인. 그 육군, 해군 뭐 이런 육군이 갖고 있는 거 거기다 빨리 SM을 막 만들라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근데 그걸 왜 하겠습니까? 여기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에너지가 부족한 게 미국만 그렇겠냐는 거죠. 요즘 SMR 그런 거 왜 얘기가 그렇게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리고다 오늘 보면 최근에 보면 영국에 갔잖아요. 영국에 가서도 영국에도 또 지금 뭐 그 에너지 데이터 센터 만들고 우리나라도 만들고 전 세계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은 어떤 것이 될 건 간에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개별 기업에 대한 이해가 아무래도 약간 자신이 없고 그러면 스타드 해보시면 관련된 ETF가 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스타디에서 찾아보고 그런 걸 검색해보고 쓸 게 충분히 있죠. 키움증권에 우리가 글로벌 영문만 보여드리지, 지금 영문 0606만 보여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섹터나 이런 거 관심 있으면 ETF 찾아보시면 ETF에 대해서도 상세 설명들이 키움증권 영문 글로벌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 보유 종목도 나오고요. 보유 종목에 대한 ETF 평가도 다 나오잖아요. 위험도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걸 잘 좀 찾아서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앞서 재무제표나 이런 것까지 혹시 자신이 없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한두 개가 아니라 그걸 묶여 있는 ETF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죠.
또 정부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얘기한 종목들 정부의 지원이 없는 건 다 뺐으니까요.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기업들이 뜨고 있는 거니까 조금 젊으신 분들은 좀 공부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네. 공부하지 않으면 돈 못 번다는 거. 네, 꼭 알겠습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웬만하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를 입에 붙진 않아요. 네, 이 기술이. 맞습니다. 예, 이게 화학 반응을 통한 어떤 전력을 만드는 건데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지. 사실 저희가 뭐 위원님 맨날 하는 얘기지만 이런 거 저기 안 팔잖아요, 가게에서. 가게에서. 안 팔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 네,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고 넘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예, 종목 저 봐주시죠. 예, 다음 종목은 에어로 바이러먼트라고 하는 그 드론 만드는 기업인데 드론도 충분히 정부의 지원이 네. 포함된 기업이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이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장남께서 언주얼 머신스에 있는 그 고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론 관련주에 고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면 그 트럼프의 장남이 이런 사업에 고문이 있는 한 드론 사업까지 접힐까 괜찮겠죠? 네네. 라고 미리 보시고 넘어가기 전에 이건 아시겠지만 이렇게 가방에서 뭘 꺼내는 드론인데 가방에 꺼내갖고 드론 날리면 이게 착폭해서 떨어집니다. 딱 원하는 네네. 목표물에.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런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가게 되면 여기 나오겠지만 소형 드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긴장이 좀 높아지면 이런 관련 기업들이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다 계약이 국방부 계약이 돼 있으니까 조금 더 매출이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관련 기업들 위원님은 물론 이제 그 평화주의자지만 네네. 드론도 좀 아셔야 네. 되는 거 아닌가 위원님? 잘 알죠. 좀 알죠. 예, 드론 왜냐면 예. 네. 위원이 아시는 지인 중에 드론을 네.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있죠. 근데 그건 이제 취미라는 취미로 거고. 예. 예. 이 드론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일반 기존 드론 플러스 이게 로봇화 돼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결국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전술용으로 전력 전술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뭐 말로 뭐 공격이지만 공격이란 게 수비를 하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평화를 위해서? 뭐 긍정적 봐도 된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이게 여기 이제 인공지능이 다 가미되는 것까지 하면 진짜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예. 너무 그런 하나의 그런 말씀하신 취미형 드론뿐만 아니라 앞으로 할 일이 엄청 많아진다는 거죠. 이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네, 그런 예. 것들이 그래서 물론 드론이 예전에 처음만 나오면 뭐 운반용, 화물 운송용 이런 예, 것뿐만 아니라 예. 이제 전쟁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요즘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드론으로 해갖고 그 농촌에서 비료하고 뭐 이렇게 농약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이 직접 다 운행을 하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드론 같은 예, 경우를. 예. 근데 이런 것도 멀리서 보면 이거 알아서 각자 다 할 수 있는 또 뭐 기술이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요. 이미 다 하는 데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분야가 꼭 군사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게 되면 이쪽으로 갈 범위가 엄청 좀 많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드론 플러스 자율 거기다가 로봇까지 되면 앞으로 새 상상의 범위가 확실히 넓어질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기업에 대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아직은 작잖아요, 규모가. 예. 이것도 에어로바이너가 상당히 큰 기업이지만 많이 커져 있지만 그래도 불안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걸 잘 검색해 보시면 오늘 뭐 그들은 자리 아니지만 검색해 보시면 ETF가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라고 알고 있죠. 근데 혹시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네. ABAB의 주주는 아니지만 ABAB가 포함된 ETF를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있죠. 네, 근데 다 그런 것들을 하시면 할 수 있는 본인이 생각하고 투자하고 관심 있고 확신을 갖는 범위 안에서 주식 투자하거나 ETF 네. 투자할 길은 엄청나게 좀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이게 이런 드론 관련 기업들이 만약에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굳이 우리가 네. 이렇게 막 얘기하고 이렇게 볼 일이 별로 있을까? 별로 네네. 없겠죠, 위원님. 없겠죠, 그런 거는? 근데 꼭 정부의 물론 이게 이제 군사적 목적이니까 네. 뭐 정부에서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네. 언제나 이런 기술 하나 갖고 있으면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엄청 늘어나겠죠. 대표적인 게 아마존 아닌가요? 아마존 그렇죠. 드론 드론이니까. 배송하죠. 근데 드론 배송인데 아까 위원님 얘기했지만 지금은 드론 배송 이런 거 별로 관심 없고 그냥 다 이런 것 쪽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공격용 드론 이런 거. 일단 지금 군사용 그게 이제 드론이 돈이 제일 될 것 많긴 같고 한데. 비싸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은. 하여간
아마존 드론은 뭐 오래된 거죠. 그거는 딱 배송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라고 그렇죠, 보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업은 크라토스 디펜스 앤드 시크릿 솔루션이라는 기업인데 되게 이름이 길죠. 이거는 드론이지만 무인 시스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자율주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위원님이 얘기했던 어떤 전투기 표적용 드론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것도 약간 전쟁이 평화적인 걸 하시는 분은 별로 안 보실 것 같지만 이런 것도 필요해요. 무인도. 이게 전쟁 평화주의자 이런 걸 좋아한다니까요. 방어용이니까 왜냐면 방어용이니까. 각국이 이런 걸 통해서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내가 맞아요. 예를 들어서 아무런 이런 그 개발 안 하고 국가를 관리 안 하면 평화가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평화주의자니까 집에도 방범 설비도 해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그렇죠. 공격 내가 전투를 하려고 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면 정말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넓어지죠. 네. 아까 말씀하신 무인 항공기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원래 한 1,000만 원 대당 1,000만 원 하는데 좀 싸게 만들라고 소모성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거. 네네. 라고 좀 보시고 주 거기 국방부니까 정부 계약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 아까 했지만 무선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드론 날리면 이렇게 무선으로 하는 거니까 좀 멀리 가게 만든 게 아닌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옆에 있는 060 하면서 보듯이 매출과 EPS가 꾸준히 올라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다만 이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원님께 이 매출과 EPS가 좋아야지 속도 이상으로 주가 올라가 버리면 조금 약간의 과열의 냄새가 좀 납니다. 이거는. 그런 건 있죠. 그런 건 있죠. 이런 건 미리 그런 건 알고 있죠. 좀 투자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정부의 지원이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정부의 지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위원님 우리끼리 얘기인데 혹시 트럼프 장남이 이런 사업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밀어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건 모르겠. 그건 사람 한 명 때문에 이런 건 모르겠고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더 관심이 커졌던 거는 몇 차례 이제 중요한 계기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 그 대해를 공격한 거에 드론을 했잖아요. 그래서 터키 회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맞죠,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었고 사실 보면 작년 그 11월, 12월 이후에요. 11월, 12월 그 일론 머스크가 사이가 좋았을 때요. 좋았을 때. 그 국가 효율 부서장 됐을 때 보면 대표적인 거가 요즘 누가 전투기 개발하는데 돈을 많이 쓰냐 했던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런 거 드론 갖고 해야 될 시기에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록히드 마틴 주가 엄청 떨어졌었는데 요즘 보면 많은 분들 안 보셔도 록히드 마틴이 다 살아나고 있는데 지금요. 그렇죠. 매일 올라갑니다. 매일 지금 8월부터 9월까지 거의 매일 올랐을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해서 정책적 변수가 있다 없다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그런 지금 중소형제는 진짜 장기적 흐름을 보는 거잖아요. 세상 크게 바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꼭 아까 말씀드렸던 에지앱도 좋은 거고 크레이토스도 이 업종에서는 유명한 기업들이거든요. 항상 분류되는 것들인데 나름대로서 이게 얼마나 정말 그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또 만들어내면 못 만들겠느냐 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중소형제의 약간 한계일 수도 있겠죠. 하여간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포함된 ETF를 좀 선호하는 편이죠, 저는. 그렇죠. 하여간 뭐 금리가 인하되고 좀 더 차익벽이 감소하면 올라오는 기업들이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간 최근에 주가가 워낙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미리 알고 투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올라온 거에 투자하시면 약간 처음에 힘들 수 있거든요.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기업은 제가 굉장히 예전에 비판을 많이 했던 조비 에이비에이션. 이 조비는 아시겠지만 수륙 이착륙 그 항공 택시인데 에어 택시인데 제가 예전에 디스를 많이 한 이유가 이게 사실은 꿈과 희망이지 저는 이게 돈 되겠냐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잘 돼요. 위원님 조비가. 그렇죠. 예, 이거 좀 잘 되고 있고 심지어 좀 이따 얘기했지만 연방항공청의 심의까지 통과하는 바람에 기술력까지 검증 받았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지금 생각을 바꿔야 저같이 나쁜 생각 하시면 생각을 바꿔야겠죠 지금은.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은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꿈은 꾸고 있지만 수요라는 게 없는데 미국은 워낙 이제 도시가 크고 도시 안에서의 워낙 헬리콥터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고 이미 그렇지 않아도 근거리 비행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 입장에서 보면 요즘 항공 모빌리티로 이런 것들을 하려는 시도가 꽤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나 이런데 유럽 이런 데서 충분히 사업성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안정성이 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쓸지 안 쓸지 이런 거에 대한 차이가 있겠죠.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보택시는 저는 할 사람이 꽤 있다고 보고 있어요. 로보택시 같은 경우에. 있죠. 예, 있죠. 예, 로보택시 같은 경우 사고 나도 죽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웬만한 우리는 서울에서 다니는데. 그렇겠죠. 예. 예. 근데 이거는 사고 나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예.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전부 다. 예, 예. 네. 그래서 위원님 그 조비 에이비에이션은 그 4번에서 3등으로 올라온 겁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뭐 그렇게 하는 건데 예.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할 마음이 없어가지고. 예. 라고 좀 보시고 넘어가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영방항공청에서 엄격한 상업 운항 인증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력을 뛰어나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중동 가서 테스트까지 잘 마쳤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고 또 뒷배가 토요타예요, 위원님. 토요타. 네네네. 뒷배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이제 좀 필요해 보이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 오히려 바뀌었죠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심지어 매출 EPS까지 올라오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는 어떤 정부의 지원도 있고 토요타까지 지원이 있다 보니까 잘 나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언젠가 이런 기업들의 기술력이 좀 각광받아서 올라올 것 같은데 한국은 못 들어올 것 같아. 한국은 이런 게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특수 상황이잖아요. 남북의 특수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 저걸 만약 필요하다 그러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인천이나 이런데 아니면 뭐 일산 이런 데서 그 남대문 지역으로 네. 시청 쪽으로 빨리 오는 거 이런 데 쓸 거 아닙니까 지금요? 네, 그렇죠. 딱 그 정도 거래를 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도시 한복판에 헬리콥터도 못 뜨는데요. 수도한 게 아니면 못 뜨잖아요. 네, 그렇죠. 드론도 못 뜨는데. 그러니까 우리 국내만 그래서 생각하면 그런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넓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캐나다는 이게 다 허용됐죠. 이런 것들이 다 위원님 이런 것들이. 미국이 되면 캐나다 되겠죠. 근데 뭐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게 되고요. 네, 넘어가고 위원님 아까 얘기했던 뉴스케일 파워인데 SMR 아까 얘기했지만 네네. SMR 소형 원자로까지도 전력에 필요한 거고 데이터 센터 옆에 꼭 지어질 만한 발전소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도 드리고 딱 그림 보니까요. 진짜 이렇게 좀 어떤 조그만 데이터 센터 붙어 있는 전력을 제공하는 업체로 딱 보이시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뉴스케일 파워도 제가 옛날에 비판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니까 달리 보시라고 조언 드리고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요.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아까 했지만 데이터 센터 옆에 반드시 지어져야 될 원자력이니까 보시면 되고 이게 장점이 규제가 완화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돈이 적게 들다 보니까 많이 지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조금 더 지식이 필요한데 소형 원자로가 조금 더 안전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아까 비용 적게 듣고 다 하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 우리 원자로에 대한 개념이 예전에 좀 안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안 좋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은 나쁘게 보면 안 되죠, 이거는. 뭐 각자 선호도가 있는데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예전 거보다 좀 더 안전하게 한쪽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오히려 청정 에너지로 분류가 되면서 유럽도 많이 짓는 게 아닌가 보기 때문에 과거에 저희가 원전을 좀 싫어했던 그런 개념이 바뀌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장 정치적 전력이 필요한데 이런 거 안 짓겠습니까? 라고 본다는 거 좀 보시고 혹시 위원님 그 원자력 전체 그 기준 원자력은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고 요거는 좀 금방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시대가 좀 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워낙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전 세계에서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거 관련된 비즈니스 하려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거가 데이터 센터가 엄청난 전력을 소비하는 건 다들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현실적 대안들을 얘기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력 소모량이 우리가 이제 구글 검색할 때가 들은 게 5W짜리 정보를 4분 동안 키울 수 있는 전력이 필요한데 만약에 이걸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40분 동안 킬 수 있는 전력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전력 소비가 크다는 거 말씀드리고 필요하니까 이런 게 좀 많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력이 부족해지면 반드시 필요한 기업들이니까 이제는 필수 불가결한 기업으로 분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서도 약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많이 표 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전기값이 얼마만큼 많이 빨리 올라가고 있느냐. 그러니까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 다만 매출은 좀 커지고 있고 EPS 약간 멎어 있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향후에 좀 좋아질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 가장 어려운 기업을 소개합니다. 가장 어려운 기업.
위원님이 전화 가장 어려워하는 기업 아이온큐. 아이온큐인데 위원님 양자는 그 저희가 설명이 불가한 기업이고 앞으로 미래에 도래할 그 기술은 맞지만 딱히 설명이 안 되는 기업이잖아요. 양자는 위원님. 네, 그렇죠. 예. 근데 양자 컴퓨팅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거 그냥 다음 세대에 할까요? 이거 빼고 넘어가고요. 예,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일단은 뭐 필요한 기술이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는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가 모여있는 집합체다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위원님이 뭐 우리가 중첩 이런 거 모르고 큐빅까지 모르는 거니까 그냥 아주 큰 슈퍼컴퓨터 이 정도면 설명이 되는 거죠, 위원님? 일단. 뭐 이런 얘기하면 저희가 빗방밖에 안 받기 때문에 그냥 엄청 좋은 거 빠른 거라 하는 게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저는 그 아이온큐를 굳이 얘기하면 제가 아는 영화 얘기를 많이 영화나 미디어에서 영화 알죠. 예. 퀀텀 컴퓨팅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쪽 얘기를 많이 드리죠. 그 이상 이하로 제가 설명한 능력은 없고 중요한 것은 이런 그 퀀텀 컴퓨팅 자체에 대한 향후에 대한 먹거리 엄청 클 거라는 것은 저희 얘기 안 하더라도 저희가 모르더라도 이미 많은 소위 빅테크들이 이미 투자를 하고 있고 이미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구글도 마찬가지 마이크로소프트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마존까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연상 정확도가 높은 이온 트랩 방식을 이용한답니다. 여러분들 아이온큐는 라고 하고 있고 이미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납품하고 있으니까 같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투자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 대표적 기업이 IBM도 양자한다면서요, IBM도.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거기다가 또 저기 젠슨함까지 양자를 언급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거를 언급 안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거 진짜 반드시 도래할 만한 기술력 아니겠습니까? 해서 공부가 얘기를 많이 하죠. 공부가 좀 필요해 보이는 거니까 충분히 공부하시고 투자하면 좋을 것 같고 위원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 영화 그 있잖아요. 제목이 있죠. 도움이 되는 영화.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게 예전에 제 기억에 아이온큐 레버리지 5배짜리인가 있었어요. ETF 있었는데 5배짜리가 있었어요? 그때 해외 쪽에 런던에 그게 이제 만약에 주가 빠지면 그냥 하루 만에 상장 폐지되잖아요. 이런 게. 그런 것만 좀 피하면 될 거. 왜냐면 어떤 얘기하는 거냐면 아이온큐 같은 종목이야말로 정말 장기 투자가 필요한 기업 아닙니까, 위원님?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2배, 3배 투자하는 거는 일단은 그건 아닌 것 같고 아주 아예 멀리 놓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좀 어려운 게 뭐 아이온큐, 리게티 이런 수많은 기업들이 구분이 또 안 되잖아요, 위원님. 그렇죠. 쉽지 않죠.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관련 ETF가 있으면 좋은데 아직 뭐 안 찾아봤지만 어딘가 있겠죠, ETF가? 하나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퀀텀 해갖고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있습니까? 차라리 그걸 투자하시라고 조언드리고 일단은 이런 공부할 필요 있다라고 조언드리고 아마 충분히 공부하시면 어떤 느낌이 오게 되면 사는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다만 이제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아예 빼시거나 ETF 쪽으로 하시라고 조언드립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어려운 거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은 브릿지 바이오 파마라는 기업인데 요거는 이제 바이오 종목인데 이거는 자기가 개발하는 게 아니고 개발 의뢰 받아갖고 개발을 도와주는 기업인데 이것도 한번 간단히 좀 보시고 넘어가게 되면 화면상 매출과 EPS는 꾸준히 올라간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 브릿지 바이오 핵심이 신약 개발 중 후보 물질이 있는데 파이프라인 중에 BBT877 있고요. BBT176이 있는데 뭐 궤양성 대장을 만들어 하는데 뭐 잘 모르겠지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것도 혹시 위원님 바이오 종목도 모르시면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어렵죠. 이건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바이오 쪽은 우리 또 안동호 이사가 하는 월요일날 방송할 때 자주 다뤄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관심 있는 것들 해서 찾아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이걸 왜 가져왔냐 물어보신다고 그러면 이게 바이오 종목 생명공학도 금리가 인하되면 좋대요. 왜냐하면 투자 금리가 커지기 때문에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는 최근에 헬스케어 종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뭐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있는 BBT877은 공부하셔야겠죠. 근데 제가 보게 되면 의사가 아닌 이상 궤양성 대장을 확실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밑에 옆에 있는 거 잘 아시지만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뭐 장기차 좋아지는 기업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간 실적이 좋아지는 걸 많이 중점을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바이오 쪽은 아시다시피 이게 왜 바이오 쪽이 좀 되는 거로 얘기를 하냐면 앞서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금리의 좀 하락의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표적으로 소위 우리 변동부 채권을 발행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네, 그런 것들이 네. 상당히 좋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금리의 하락과 회사의 수익성과 관계는 우리가 좀 과장해서 이해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말은 쉽게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금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빌려갖고 말이죠. 1억을 네. 빌려서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금리가 예를 10%라면 1년에 이자를 1,000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금리를 내렸는데 자꾸 우리가 0.25bp가 내렸다, 뭐 25bp가 내렸다, 뭐 100bp가 내렸다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예. 감도 안 오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10%가 아니라 1%를 내린다고 방향성을 생각하시면 돼요. 방향성. 아, 크게 생각해서 크게. 그래 생각하면 이게 딱 되죠. 1년에 예, 예. 1억 빌려갖고 1,000만 원이 이자를 내던 사람들이 금리가 내려가니까 이자를 10만 원밖에 안 된다. 1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부담이 적어지잖아요. 그럼 그렇게 되면 영업이 상관 아니라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에서 영업의 비용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요, 은행과 회사에서 관계 아니면 투자자와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변동부 금리에 대한 것들을 많이 돈을 꿔줄 때 했던 겁니다. 시장이 예, 어려우면 예.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비싼 이자를 했다가 예를 들어서 10년물 기준금리에 따라서 내리는데 같이 내려간다. 그러면 좋아지는 거죠, 지금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적자 기업이나 막 성장하는 기업들은 금리에 민감한 겁니다. 아, 금리에 민감하다. 예. 예, 상대적으로 돈이 많고 여유가 있는 기업들은 채권 발행한 것도 없잖아요. 채권을 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향이 별로 없을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생 기업들은 정말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빌렸는데 신용도 없으니까 이자가 비쌌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자가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호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좋아지는 거예요. 예, 좋아지는 거 꼭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부분만 이해하시고요. 여러분은 지금 러스 2000 중에서 매그셈 외에 우량주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위원님 저희가 아직 종목이 하나 남았는데 중소형주 힘든데요, 저희가 하기에, 위원님? 쉽지 않죠. 아, 진짜. 쉽지 않죠. 아, 근데 이거를 개인분들이 어떻게 투자합니까? 이런 종목을. 근데 진짜. 근데 예. 젊은 부신 분들이고 그리고 스타디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하나하나 해드린 거를 더 깊게 파시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네, 그렇죠. 제가 도와드리는 예를 거는 들어서 아이언키만 하더라도 아이언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우리나라 카페들도 몇 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실 거예요. 예. 그리고 제약이나 이런 쪽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쪽에 일하시는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 그리고 약 선생님들 생명공학 회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꼭 여기 나온 주식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업들도 많이 스타디를 하시기 때문에 반응은 좋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제가 뽑은 게 아니고 월가에서 뽑아준 걸 제가 모아온 거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당연히. 근데 엄청 힘드네요. 관련 기업도 설명하니까 저 모르겠고. 근데 저가 아까 얘기했듯이 정부의 지원이 혜자가 있다 그러면 공부를 통해서 일단은 돈을 벌려고 그러면 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네네. 다시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공부하시고. 그리고 아까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 보면 산업에 대한 트렌드 이해하고 그리고 펀더멘탈을 보고 해결을 보자. 그건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어디거든요. 예, 그렇죠. 예. 모든 것을 출발지하고는 그걸로 가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소형주까지도 할 수 있겠네요. 소형주까지도. 그죠? 위원님? 특히 소형주를 하시려고 그러면 부사장님 말씀하신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해하고 확신하고 시간. 예, 그것까지. 근데 문제는 이 중소형주를 하면 대부분이 이 중에서 하나를 찍어갖고 하나를 해서 인생을 승부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대부분이 실패하죠. 아, 그렇군요. 꼭 기억하시고 대망의 마지막 종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업스타트 홀딩스. 이건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이 포함된 대출 플랫폼이죠. 위원님 이거 혹시 그 하반기에 나오는 규제 완화의 수혜주로 분류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핀테크 기업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라고 미리 좀 보시고. 근데 이미 하반기 아닙니까? 지금 하반기잖아요. 어차피. 네네.
그렇죠. 다만 이제 예, 예. 업스타트나 이런 것들, 예. 그리고 업스타트도 마찬가지, 예, 예. 그리고 보험사 이런 것들도 있고요. 예, 예. 그리고 그래서 핀텍과 결합한 기업들이 꽤 예,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보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가장 그 우리가 좀 익숙한 것들의 핀테크를 보면 BNPL 이런 것들이요. 예, BNPL까지. 예, 예. 네,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스스로도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 예, 예. 살아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익숙해지고, 규제 완화가 들어가면, 대표적으로 M&A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M&A까지? 그러네요. 아까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예.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 그런 들어온 기업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규모가 예. 작기 때문에, 예. 가장 아마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가장 꿈은 M&A에서 큰 기업한테 인수당하는 거죠. 그렇군요. 좀 네. 설명을 드리면 아까 얘기한 그대로 학력, 직장, 이력, 소비 패턴을 같이 모든 걸 포함시켜서 대출을 알맞게 해주는 기업이니까 상당히 각광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미현재에서 많이 이용한답니다. 라고 보시고 넘어가게 되면 어차피 금리가 인하가 되면 대출이 더 완화해지겠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피코 점수를 통해서 나오는 평가니까요.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불량 채권 덜 발생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하반기에는 또 핀테크 관련 것들의 규제가 완화될 거기 때문에 향후에 또 약간의 수혜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마지막 준비했는데 저희가 딱 준비한 것 중에서 마지막 종목만 눈에 익네요. 이것만 업스타 통해서만 약간의 그런 특히 이제 이런 대출 플랫폼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더 좋을 수 있는 게 네. 금리가 내려가면 제일 먼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변동금리 채권이 아니라 그래도 고정채권을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고정채권. 그렇죠. 그래서 모기지 금리를 내서 5% 6% 했던 사람들이 금리가 내려가면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장에서 해석해야 돼요. 5%대 7%대 모기지 했던 사람이 모기지 1% 나오면 우리 대출 갈아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때 또 수요가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나마 이게 좋은 게 이유가 뭐냐면 이 주가는 옆으로 기고 있는데 시점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서 하반기에 진짜 만약에 규제가 완화되고 더 좋아지면 한번 잘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해서 매그7 외에 숨겨진 중소형주, 우량주 발굴법을 마칩니다. 근데 조금 미흡한 게 입에 있지 않았고 좀 어려웠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각자 볼 때 공부가 또 필요합니다. 이 종목들은. 그렇죠, 위원님? 당연하죠. 분산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매그7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되고요. 그 외에는 S&P 중심으로 무게감을 또 갖고 하셔야 되고 그중에 극히 나머지 일부를 중소형주 이런 걸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의 비중 조절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핵심이죠. 그렇지 않고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지금 넷플릭스 팔고 예를 들어서 무슨 메타를 샀다가 메타를 팔고 또 무슨 마이크로소프트 갔다고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인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매그7이 압도적인 이익쟁을 계속하고 있다. 다만 조금씩 초격차가 해소되니 기본적으로 매그7 중심, AI 중심, 그 외에 S&P의 나머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일부를 중소형주. 중소형주를 기본적으로 작년과 올해보다는 내년 대비해서는 중소형주는 늘린다. 왜? 중소형주가 러셀 2000이 이익 증가가 내년에 40%다. 이런 것 큰 틀에서 이해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적어지죠. 적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산업 트렌드 첫 번째 보시고 두 번째 펀더멘탈 보시고 세 번째 또 뭐 있죠? 해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자에다가 또 위원님에게 3단계까지 포함시키면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걸러지는 거니까 거기에 또 060 화면까지 보시면 될 거기 때문에 꼭 보시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060 화면이 든든한 힘이 될 것 같아요. 실제 올라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나마 좀 올라오는 모습 종목 뺐기 때문에 아마 투자에 도움이 될 걸로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9월 미국 주식 세미나 여기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저희는 한 달 뒤에 10월에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혹시 10월에는 어떤 내용 준비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하반기 전략인데 아마 하반기 전략보다 다른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좋은 내용 가져오실 걸 기대하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위원님이 또 옆에 오시는 걸로 오시는 걸로. 네네네. 그때 같이 오시면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렇게밖에 날짜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라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내일 10시에 미주얼 고주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